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제1회차 기출이죠. 네, 생산 1급 이론 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새로운 문제가 눈에 보이죠? 네, 바로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경영 혁신과 ERP의 내용에 새롭게 나오게 되는 문제로서 2024년도 여러분 6회차 때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땠다? 이 모듈과 상관없이 모아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보시고 한번 학습을 수행해 보셨다라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도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그 규범 5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인공지능은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공동이익이죠. 공익이라고 제가 줄여버렸죠. 공동이익과 이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데이터 권리 또는 개인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 올바르지 않죠.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않구나 몇 번이?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인간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율적인 힘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네. 인간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얘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상식선으로 풀리니까 어렵지 않게 도출을 행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의 프로세스의 순서를 골라주세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골라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2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네, 데이터 수집하고요. 점검 및 탐색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처리 및 정제, 그 다음 모델링 및 훈련하고 평가하고 배포한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계속 반복적 출제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다.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점검 및 탐색 끝난 다음에 전처리, 그 다음에요 모델링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평가하고 그 다음 배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이런 문제 2번 같은 문제 1번 같은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 높은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여러분 ERP 교육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는 정말 빈출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도출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가보면 뭐가요? 이런 부분들이죠. 다양한 교육 도구를 이용해라.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줬으면 좋겠다.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요, 세 번째, 비즈니스 프로세스보다 트랜잭션에 올바르지 않죠. 바뀌었어야 되죠. 트랜잭션. 늘 우선하면 안 돼요. 트랜잭션보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우선해야 한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4번은 맞는 얘기니까 읽어주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 자, 계속 반복적이고 여러분 하물며 답도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을 뭐라고 합니까?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러분? 정답 몇 번? 3번. 이제 이 친구를 보자마자 여러분 정답 총 소유 비용이 너무 빨리 나오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1초가 채 안 걸리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여러분 진짜 빈출이었구나 라는 걸 느껴주셔야 됩니다. 저희 이런 말표는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ERP 시스템 구축 절차에서 수행하는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의 활동으로 여러분 그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ERP 프로그램에 여러분 그 기업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마다. 그렇죠? 그 기업의 환경에 그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런 기능 및 환경 설정 같은 것들을 기업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에 맞게끔 기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뭐 해주는 거죠? 조정해 주는 거예요. 기능을 추가해 주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파라미터인데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춰서 맞는 얘기잖아요. 특정한 특성들이 있을 거니까 특정 요구에 맞춰서 ERP 시스템을 기능을 조정해 준다. 기능을 변경해 주거나 넣어 주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환경에 맞게 프로세스를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조정해서 ERP 시스템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저는 좀 어디를 선생님 걸어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를 좀 덜어내고 싶어요. 네, 읽어보면서 데이터 흐름과 저장 방식을 조정해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틀려 보입니까? 요구를 조정한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다양한 사용자들의 그 개개인의 그 요구들을 다 조정해서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기업의 특성, 그쵸? 그 환경에 맞게끔 기능적인 부분들을 추가해 주거나 변경해 주거나 이런 작업을 행해요. 이런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 표현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다 조정해 주겠다라는 게 그 파라미터 설정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런 말 표현이 조금 더 알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주는 거니까 정답은 여러분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기능이라든지 환경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기업 특성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바꿔주는 것이 바로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네. 따라서 여러분 3번이 올바르지 않았구나.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명에서 여러분 12명에서 120개를 네, 12명의 그쵸? 인풋, 아웃풋은 120개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어때요? 한 명당 10개씩 만들었구나. 자, 그런데요. 10명이 120개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공정이 개선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1인당 몇 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12개씩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기본 공장 10개 만들던 공장에서 2개가 지금 증가된 거예요. 얼마만큼이 되겠냐? 얼마만큼이 증가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 수 있겠죠? 0.2. 0.2만큼이라고 나올 텐데요. 100분율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요. 20%가 향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몇 번이 정답이 되어야겠어요?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가 달라 보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커서요. 옆으로 좀 나눠놨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뭘로 주어졌어요? 흐름 생산에 대한 플로우샵이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 플로우샵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으로 알맞게 묶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죠. 자, 플로우샵이라고 하면 액체, 기체, 분말의 성질을, 그죠? 그래서 주로 뭐 석유, 화학 이런 업체에서 그런 제품들을
제품들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 파이프라인을 타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막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적은 유연성. 그죠? 특수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유연성, 그죠? 그 다음에 적은 물자 이송량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될 것이고, 그죠? 반복 생산보다 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해 줄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숙련자가 필요할까?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할 때 비숙련자들도 충분히 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판단케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적은 유연성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특수기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네. 비숙련공도 투입할 수가 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골라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연속 생산까지도. 그쵸? 따라서 정답이 여러분 체크할 때 뭐라고 처리해줘야 되겠어요? 가, 다, 사, 아, 인, 정답 몇 번? 3번 선택해 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플로우샵에 대한 특징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도출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열거해놓고 여러분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샵 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복 생산보다 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아. 비숙련공도 충분히 행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연거푸 이어나가면서 스토리텔링으로 본인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쵸?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기계 라인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전용 기계를 쓴다. 그러니까 적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가지치기 하듯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내용이다. 자,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에 전략 4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답을 구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물론 정형화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총괄 생산 계획에 4가지 전략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고용 수준의 변동. 그렇죠? 고용 수준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인력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요. 뭐도 있었어요. 재고 수준의 조정. 저기 대놓고 재고 수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생산율을 조정하자. 그죠? 생산비라고 들어가 있으나 이건 생산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또 여러분 하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그와 관련된 게. 그런데 품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괄 생산 계획을 짤 때 그 전략으로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나요? 아니요. 품질과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9번 가볼까요? 네, 이런 문제 나올 줄 알고 저희가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드렸었고요. 저는 따로 이렇게 페이퍼를 또 써서 드리기도 했고요. 그죠? 문제도 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RO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 주문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고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며 주문을 하는 방법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조달 기간 동안의 수요 플러스 무슨 재고? 안전 재고라고 얘기했었죠. 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1번이고요. 네. 안전 재고는 안전 개수 곱하기 여러분보다 표준 편차로 여러분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옆에 해설을 주게 되면요. 저는요. 무슨 생각까지 한다? 혹시 응용해서 1급이니까 계산하는 문제도 혹시 언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뭐가 있어요? 네, 교재 말고도 보충에 뭐가 있죠? 우리
파일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예제 문제 들어가 있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 번씩 풀고 넘어갔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조금 더 미래를 예측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아차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정답 1번 체크하고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산성은 여러분 주식회사 생산성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총괄 생산 계획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쵸? 이 말표는 안 읽고 그냥 전략 4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수요가 증가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쫘라락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바빠도 바빠요. 여러분 하청 업체를 축소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 올바르지 않죠. 그죠? 증가하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적절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며 생산 계획을 조정하였다. 어때요? 올바르죠? 그죠 여러분? 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해 가야 되겠죠. 그죠? 네. 세 번째, 작업자의 조업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잔업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렇다고 조업을 단축해버리면요. 수요가 많다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올바르지 않은 얘기 쭉 이어 써져 있죠. 그래서 뒤에를 지워주셔야 돼요. 조업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인원을 해고하며 누가 일하죠? 네, 올바르지 않은 얘기예요. 쭉 뒤에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걸 고를 수 있는 건 정답이 2번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네,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수요가 증가할 때, 감소할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전 문제랑 비교하면 많이 발전한 상태죠. 그죠?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 방안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심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던 반면에 이제는 조금 세부적으로 증가감까지도 언급을 하면 그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들까지도 언급해 보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라는 것을 이런 문제에서도 충분히 그쵸?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에 따라서 적절히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어떤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흐름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특수기관 생산 라인 작은 유연성의 특징이고 파이프라인 벌써 얘기를 했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체 이동을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석유와 여러분 가스, 액체, 기체로 이루어진 거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4번은요. 제가 이걸 한번 뚜렷이 찾아보고 있죠. 대규모의 비반복적인 생산활동에 주로 이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고요. 일회성인 생산 작업에 유용하다라는 말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외쳐주셔야 되겠죠. 프로젝트 샵 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 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대규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건물이나 교량 같은 것들. 그쵸? 네, 그랬던 거 같이 함께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네, 저는 뭐 때문에 아까 정지 상태였냐면 주로 이 오타가 그죠? 제가 일일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출을 떠오다 보니까 오타가 나와가지고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재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요. 그래서 이게 입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요거 네 신경 엄청 쓰이더라고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안 고쳐줘도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저의 노파심이 그죠? 기출 그대로 봤는데 기출을 떠오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 눈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재가 이동이 됐다. 끄덕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아가 어로 되어 있어서 네, 요거까지 고쳐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공정계획표에 따른 주요 공정을 찾을 때 7단계 여기 네, 이때의 여유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주공정부터 찾아야 되겠죠. 네, 가보도록 하죠. 주공정 1번에서 2번, 2번에서 4번,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갔을 때 여러분 1, 2, 4, 6, 8번 가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요? 더하기죠 뭐. 5에서 2 더하면 7, 7에서 7 더하면 14, 14에서 6 더하면 20. 그쵸? 네. 그 다음에요.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 갔다가 이렇게 와볼게요. 7번 갔다가 8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에서 2일 더하면 7일, 7일에서 6일 더하면 13일, 13일에서 6일 더하면 19일. 그쵸? 네, 요렇게 구성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볼까요? 요렇게 좀 같이 놓고 보니까 헷갈리니까 지워서 보도록 하죠. 자,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그 다음 4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1번에서 3번 여러분 어때요? 3일, 그죠? 3일에서 4번 갈 때 6일, 9일 걸렸어요. 9일에서 7번 갈 때 9일에서 여러분 6일 더하니까 15일이죠? 15일에서 다시 한번 7번에서 8번 6일 걸렸대요. 21일. 그쵸? 네,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자, 주공정이죠, 이제. 1번부터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6번 갔다가 그 다음에 6번에서 8번 가는 거. 네. 1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4번, 4번에서 6번, 6번에서 8번 가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네, 요거 안 갔죠? 요거 안 갔을 거예요. 위에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3번 갈 때 3일, 3번에서 4번 갈 때 6일 합해주면 9일이 될 것이고요. 9일에서 6번 가니까 9일에서 7일을 더해주니까 16이 나올 것이고 16일 걸렸어요. 누적으로. 자, 6번에서 8번 갈 때 6일이 걸리니까 더해줘 보도록 할게요. 총 며칠? 22일. 자, 찾았다. 뭐요? 주공정을 찾았어요. 나머지 것도 하나 더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5번 갔다 7번 갔다 8번 가도 여러분 22일보다 적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무엇을요? 22일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에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슬랙, 여유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2에서 6일 빼줘보자는 얘기예요. 자, 22에서 6일 빼주면 며칠? 16일이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16일이요. 그쵸? 그런데 여기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보세요. 3일에서 6일, 9일에다가 6일 더하니까 15일 나왔어요. 그쵸? 선생님 여기 이렇게 두 군데가 만나잖아요. 통합 구간이니까. 네, 아무리 계산해보세요. 3일에서 6일 더하면 9일. 9일에서 여러분 어떻게? 2일 더해봤자 11일이에요. 포워드 패스에서는 여러분 요렇게 무슨 값? 맥스 값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값을 계산했을 때 15일.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백워드와 포워드 다 계산했죠? 그래서 빼주면 요 차이가 슬랙이 얼만큼 생겨요? 16에서 15를 빼주니까
1일이 계산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일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일일이 계산해봐야죠, 여러분. 그쵸? 네. 그려보면서 뒤에 수험표 뒷장에다가 그려보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았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어떤 활동에서 소요되는 기대 시간이 6일이다. 자, 기대 시간치가 벌써 6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죠? 여러분, 낙관치가 5일이고 정상치가 6일일 때 비관치는 며칠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산할 때 어떻죠? 우리가 기대 시간치 구할 때 6분의 낙, 사, 정, 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6분의 낙관치가 5일이고요. 더하기 4 곱하기 정상치가 6일이다. 그쵸? 더하기 모른다. 비관치는. 그쵸? 이렇게 계산했을 때 6이 나와야 된다. 자, 6이 나오려면 6분의 36이어야 되겠죠? 자, 계산해 볼까요? 5 더하기 4 곱하기 6은 24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자, 5 더하기 24 더하기 x는 뭐여야 되니까? 36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면 며칠? 7일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한마디로 36에서 29 빼면 뭐 나오냐? 7일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정관리 목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관리의 대내적인, 대외적인 목표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디로 보나 적절하지 않은 건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재고의 최소화. 납기 이행이라든지 단축을 행하고 싶다. 맞는 얘기죠. 제공품 재고 시간을 최대화하겠다. 여러분, 뭘 한다? 최소화하겠다라고 여러분 바꿔주셔야죠. 최대화된다는 게 맞아요? 그럼 공정관리 뭐하러 할까? 최대화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문제 보너스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인 밸런싱과 불균형률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우리 라인 밸런싱 어떻게 구하죠? 총 작업장 몇 개? 4개. 4개의 작업장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몇 분? 40분. 그리고요. 분자에는 어떻게 각각 소요되는 시간들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합산해 주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 해서 이런 거 제가 암산으로 했다 틀리면 여러분 또 어때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누기 바로 해줘 볼게요. 자, 나누기 해줘 보니까 계산기 썼어요. 0.75를 계산할 수 있고 100분율이니까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75%다. 이게 보다 라인 밸런싱 효율을 계산한 것이죠. 그쵸? 불균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불균형률은요.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을 라인 밸런싱 효율이 어떻습니까? 75%죠? 따라서 불균형률은 몇 퍼센트? 1 마이너스 75이기 때문에 2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한번 구해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출제가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다 못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치트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지트 생산 방식 하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제가 얘기하기를, 우리 항상 외울 때 뭐라고 해요? Just in time. 그죠? 필요한 거 필요할 때 딱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지 않아요? 네, 그래요.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만 딱 그만큼만 생산할 것이야. 딱 여기 나와 있는데 눈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러분? 네. 아무 때나 이렇게 막 결정하면 안 되고 많이 그런 거 올바르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생산할 것이야. just in time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기억부터 리을까지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어떻습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헷갈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정관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념을 그냥 여기에 쭈르륵 나열한 거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공정관리라는 것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재, 부품, 조립 및 종합 조립의 순서를 정연하게 하는. 근데 정연하게 뭐 한다? 합리적일까 능률적일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더 뒤로 나아가 봐야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요. 이렇게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무엇을 결정해요, 여러분? 공정. 맞아요, 여러분. 네, 라우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요, 스케줄링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정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스케줄링이라고 들어가 있지, 플래닝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일정을 세우겠다. 그리고 무엇을요? 작업을 할당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는 거죠. 됐나요? 네,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특정한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단어 매칭이 눈에 들어오게 되실 거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니까 여러분 읽다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를 뜯어보면 어렵진 않아요. 읽어보면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휴대폰을 생산하는 여러분 생산성 전자의 전체 제작 작업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에서 항상 생산 흐름이 꽉 막혀 있대요. 꽉 차는 없지만 흐름이 막혀 있다. 그래요. 이런 설치 작업 문제가 생기는 날이면 항상 전체의 생산 속도를 늦춰지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애로 공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꽉 막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은 뭐라는 건가요? 애로 공정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만약에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라인 밸런싱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쵸? 예, 늦어지고 있는 이 꽉 막힌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로 공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9번 프로젝트의 계획을 시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러분 실제로 달성한 프로젝트를 동일 도표에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시간적인 부분과 생산 작업량을 이 막대 도형의 전통적인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법이다. 여러분 어때요? 네,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뭐죠? 간트 차트라고 얘기하죠. 이어지는 여러분 설명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답이 나오죠. 네, 각각의 소요 시간, 여러분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간트 차트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 좋아요. 자, 20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용률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용률 계산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요? 작업장 이용 가능한 시간을 싹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 계산해 볼게요. 기계 대수 4대, 교대 1, 4교대, 한 교대 시간마다 6시간. 주 며칠? 5일. 그쵸? 네, 그럼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5는 해주면 480시간. 그쵸? 네, 이게 여러분 작업장 이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 이용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총 우리가 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480
시간을 써주실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는요. 뭘 써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작업 시간을 써줘야 되겠죠. 실질치 써주는 겁니다. 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480시간이지만 기계가 불가동한 시간이 48시간이 있어요. 그쵸? 네, 빼줍니다. 그럼 실제 사용한 시간은 432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 푼 거예요. 나누기 뭐만 하면 돼요? 480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0.9가 나오죠? 거기에 백분율로 곱해줘야 되니까 100을. 그러면 90%라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이용률 몇 퍼센트? 90%라고 처리하고 넘어가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네. 자, 21번 문제도 푸는 문제 출제됐죠. 하지만 라인 밸런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앞서서도 문제를 풀었는데요. 뭐가 달라요? 네, 작업장 수가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 가장 오래 시간 걸린 게 몇 분이죠? 9분입니다. 팁 X. 그쵸? 그리고 6분, 그 다음 8분, 7분, 9분. 다 합산해주면 되겠죠? 자, 6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9는 해주면 36이 나오죠. 36 나누기 45를 해주면 0.8이 나오네요. 100분율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80% 계산이 되지요.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80이라고 써주면 완료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도 계속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풀었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제품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것을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완성품이요? 올바르지 않죠. 제공품. 아직 미완성된 제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제공품, 재고라고 한다. 네. 아직 완료되기 전, 최종 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하지요. 미완성품.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거고요. 네, 이렇게 또 문제 푸는 거 또 나올 거니까. 자, 보자. 가봤더니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산식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PI는 EDCP. 이렇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었죠. 자, 주어졌어요. 단가가 몇 원? 100원.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이 0.4. 그쵸? 거기에다가 2 곱하기 수요량은요. 2,000개이고 1회 주문 비용이 얼마다? 400원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러분 우리 계산기 두드려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한번 계산기 2 곱하기 2,000개 곱하기 400원 해주면 160 계산이 되지요? 네. 여러분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4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뭐가 되지요? 여러분 4만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요? 우리는 눈앞에 뭐가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계산기에 4만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루트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죠, 여러분? 밑에 요쯤에 루트 키 있어요? 그 루트 키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니까 계산기에 어떻게 숫자가 떠져요? 200. 그죠? 너무 상세하고, 그죠? 모든 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정답 따라서 몇 번? 3번이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4번 문제 좀 읽어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 칠판 살짝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공급망 관리 도입의 주요 추진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물류 비용이 절감된다. 공급망 내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여 물류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자,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니요. 올바르지 않죠.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SCM 도입으로 공급망이 통합되고 효율성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어때야 된다? 감소되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고객 만족 훌륭하죠? 고객 비용 절감까지도 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정답은 그럼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자, 25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CRP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능력 소요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간 동안 생산 능력과 자원 할당의 불균형 여부를 파악해서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사용이 된다. 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 자원의 가용성과 비교하여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CRP 계산 과정은 데이터 수집 및 여러분 자원의 요구량을 계산한다. 가용 능력을 평가, 부하 비교, 균형 조정의 단계를 포함하고 이를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일정에 따라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의 양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절한 시기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고 부족이나 과액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MRP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말이 빨랐죠. 왜 이론적인 문제들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렇게 26번 같은 문제를 좀 풀어드리는 시간에 할애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앞전에 있는 문제들은 읽어보세요. 아닌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요 자제명사에서 보기와 같이 구조를 가질 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9개를 주문한대요. 그런데 부품이 지가 여기 있어요. 지의 부품.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줘요? 계산하는 게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9개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 곱하기 9 해주니까 18개. 그러면 이 D는요. 양가로 쳐 있잖아요. 2가 들어가 있으니까 18 곱하기 2 해주면 몇 개? 36개. 36개에서 4를 또 한 번 또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4를 해주니까 뭐가 나와요? 144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G 양가로 쳐놓고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을 해주니까 43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네. K를 만들려면 B라는 부품 1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K가 9개가 필요하니까 얘는 곱하기 1을 해주면 9개. 그쵸? 네. K라는 거 하나 만들 때 B가 1개가 필요하니까 9개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 2는요. 양가로 쳐놓고 1회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9가 될 것이고 9 곱하기 4 해주면 몇 개? 36개.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이해 가능하시죠? 그쵸? 자, 9 곱하기 여러분 뭐요? 양가로에 있는 친구 곱하기 해주기로 했죠? 이곳이 8입니다. 18개예요. D 가로 안에 뭐 있어요? 2. 그럼 18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18 곱하기 2를 해주면 36. 36 곱하기 다시 한번 G 양가로에 뭐라고 써있죠? 5개라고 써있습니다. 곱하기 5를 해주면 18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합산해 줘야 되겠죠. 432개, 36개, 180개 합산해 보도록 할게요. 총 648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 현재 재고량이 몇 개 있다? 25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648에서 25개를 빼주면 몇 개? 623개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정답 몇 개? 623개. 이렇게 처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요. 시간 소요돼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암산했다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기 써가면서 재빠르게 풀어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가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암산 잠깐만 실수해도 1이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27번. 자, 생산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서 주요 자원의 수요와 능력을 대략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평가해서 생산 계획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요, 전 이 문제 풀 때 여기에다가 포커스 맞췄어요. 마스터 생산 일정, MPS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MPS에 따른 주요 자원의 수요를 평가해서 이 현재 생산 능력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MPS 하면요, RCCP 떠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RCCP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여러분, 지문 읽다 보면 그 용어가 살짝 달라졌지 MPS가 어디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RCCP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거에 왜 밑줄 쳤는지 알죠? 네, 좋아요. 이런 지문들을 읽었을 때 우리가 RCCP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었다. 자,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면 검사라는 것은 물품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을 나타낸다. 그죠? 이렇게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다. 판정 대상에 의한 분류 방법에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무검사는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샘플링 검사는 어떻습니까? 간접적 이런 게 아니라 모수를, 그죠? 이렇게 하나의 여러분 시료를 뽑아가지고, 그쵸? 네. 그런 게 샘플링 검사였잖아요. 무작위로 뽑아내서, 네, 돌려보는 것들이었죠. 그게 샘플링 검사였고,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그 전체를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검사라고 할 것이고, 그 전수검사에서 합격, 불합격도 같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3번 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문제 읽자마자 길이, 무게, 강도, 온도 등의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렇죠. 좋았다.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개수치가 아니라 계량치 관리도잖아요. 그죠? 계량치 관리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땅땅땅 처리해 주시면 완료되는 것이죠. 마지막 P관리도, C관리도, PN관리도 여러분 어때요? 설명 써있죠?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 가면요. C관리도가 주관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보너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죠? P관리도는 시료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고 C관리도는 일정한 그 크기의 시료 가운데 결점수에 의거하여 잘 설명이 들어가 있죠? PN관리도는 어떻다고요? 분량률이 몇 개인가 분량 개수로 공정관리할 때 사용하는 게 PN관리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뒤에 문제 되게 도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30번 보기에 대해서 설명이다. 네, 도수 분포의 상태를 기둥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가지 그 도구 중 밑줄 한번 쳐볼까요? 길이, 무게, 시간 등을 측정하는 데이터가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1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입니다. 바로. 네. 아닌가요? 네, 저는 되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이 지문이. 그죠? 네.
한 대당에 납땜 분량 건수, 책 한 페이지의 오탈수처럼 일정한 크기의 시료 가운데 밑줄. 결점세의 의거, 공정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거. 무슨 관리도? 앞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크게 써드릴게요. 시관리도 라고 얘기하죠. 네, 됐죠, 여러분? 네. 자,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최근 우리는 식스시그마 경영혁신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추진 단계를 이렇게 D, M, A, I, C 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그쵸? 어떻게?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인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전 조건을 표준화시키고 통계적인 공정관리 기법이란 말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공정관리를 표준화시키고 공정관리 방법으로 그 변화를 탐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새 표준이 공정이 안정이 됐대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다. 네, 이렇게 공정이 안정이 되면 공정 능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이 C에 해당하는 컨트롤 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글로 쓰라 그랬죠? C, 관리 단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32문항을 다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문자 계산하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쵸 여러분? 네,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분을 조금 하면서 배분을 좀 잘 하면서 풀어줬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문제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말문제로 되어 있는 문제는 풀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서 이래서 라고 체킹하거나 이거 틀렸어 라고 체킹하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만큼이나 생산에서 뭐가 중요해요? 실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실무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평균 내고 있잖아요. 이론 100점 만점, 실무 100점 만점 해서 평균으로 우리가 학교 점수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먼저 풀어보고 오셔도 좋아요. 그 대신 꼭 해줘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오답이 나왔다면 꼭 우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서 그쵸? 어떻게 풀었기 때문에 틀렸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